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9일 최병구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오늘로서 딱 보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의 검찰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여기저기에 기사가 나오는데 개략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다 어수선하죠. 뭔가 안정이 되지 않은 듯한 분위기. 이런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에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박범계 장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추미애 시즌2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것도 제가 유튜브를 하나 해드린 적이 있죠. 왜 시즌2냐? 검사장급 인사에서 총장 패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바로 한명숙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 이거는 박범계 장관으로서는 양수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기소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절차를 지키라고 했다. 나는 계속 절차를 지켰다. 이런 게 바로 검찰개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본인의 원래 의도대로 그때 모해우이증 교사 이런 부분이 만약에 검사를 기소한다면 그거 봐라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검찰 수사에 흠집을 내서 뭔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만든다든가 이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명백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그 물증은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한명숙 전 총리 동생 전세자금에서 나온 1억 원짜리 수표.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마 재심 하여튼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가서 사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도를 말씀드렸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든 하나는 이익이 좀 크고 하나는 이익은 작지만 명분을 찾을 수 있고, 박범계 장관은 아마 그런 수를 쓴 것이다. 그래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보다는 얕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박 장관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니까 그걸 물론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 안 할 방법이 없죠. 원래 그걸 수용 안 하면 본인이 수용 안 하고 사표를 내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적극적인 거보다 이건 어차피 법률적인 행위니까. 그러니까 수용한다 이거죠. 수용하지만 대신 고검장들 의견도 듣겠다. 왜냐면 대검 부장들이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위하기 위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포진해 놓은 검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반 윤석열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니까, 그러면 고검장들 의견도 듣겠다. 이렇게 조남관 총장 대행 나름대로의 묘수를 낸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를 고분고분하게 듣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여하튼 법률상 확보된 정도의 어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저항 이런 거는 하겠다 이게죠. 우리가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가겠다 해서 비교적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그걸 거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쯤 이제 열릴 것 같은데,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은 검사장들입니다. 고검장 밑에 등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모여서 얘기를 하면 대검 부장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고검장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 중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처럼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 기소를 한, 추미애 전 장관이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기소를 한 고검장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부장들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결론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여하튼 조남관 차장검사는 지금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에 사실은 검찰총장 후보로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검차장은 늘 그렇죠. 검찰총장 후보라는 게 대개 대검차장, 그 다음에 서울고검장 이런 정도가 검찰총장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범계 장관한테 약간은 항명성 행위를 함으로써 아마 본인은 검찰총장에 대한 욕심은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아마 거기서 조남관 차장검사,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일단 총장 후보에서는 탈락시킬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결국 박범계 아바타를 총장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남관 차장으로서는 아마 상당히 큰 결심을 했다. 이것도 검찰 내의 전체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식 지휘 방침에 따를 수가 없다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외에 그러면 이제 주요 수사가 다 뭐 그냥 흐지부지 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수원지검 형사 3부 잘 아시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에서 지난번에 다시 넘겨받았을 때가 12일이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조사를 이규원 검사를 했습니다. 이 차규근 본부장을 16일 날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7일 날 이규원 검사, 대검 진상조사단이죠. 이 모든 것이 발단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규원 검사인데 이규원 검사 조사를 했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차규근 본부장은 영장이 한번 기각됐었죠. 그래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규원 검사와 관련해서는 주로 캐물은 것이 이런 겁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 통화한 거는 있는데 어떤 통화를 했느냐. 왜 그러냐면 윤중천 면담 보고서라는 것을 이규원 검사가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뭐 모든 여러 가지의 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그다음에 뭐 윤석열 별장 접대 뭐 이런 것까지도 거기 그 일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슬쩍슬쩍 흘려가면서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의 분위기를 조성해 간 것. 이것이 이규원 검사 혼자의 힘만으로 됐을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지금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규원 검사를 일단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그건 뭐 그 혐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 가짜 내사 번호를 붙여서 출국 금지를 한 의혹,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사찰,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출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계속 돌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런 부분 뭐 이런 걸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수원지검 형사 3부는 수원지검 형사 3부가 윤석열 총장이 총장 재직 시에 이 사건을 재배당한 거 아닙니까? 원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수원지검 형사 3부로 재배당해서 윤 총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수원지검 그 형사 3부의 조치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난번은 3번을 소환 통보를 했는데 다 불응하고 본인이 뭐 진술서라고 이렇게 써서 그냥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번에 4번째 소환 통보를 했는데 며칠 날 나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지는 그런 거는 지금 드러나 있지가 않는데 제가 뭐 관측컨대는 아마 이번 주말을 지정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말이면은 이제 뭐 기자들도 없을 때고 뭐 그런 정도는 배려해 준다 라는 의미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도 안 나갈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 수사로 전환할 것이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관심인데 지금 뭐 대체적인 관측은 아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적어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남는 사람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수사가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있죠. 그게 바로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 의혹. 이 부분은 벌써 오래됐네요. 찾아보니까 2월 9일이더군요. 한 달도 넘었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된 이후에 이렇다 할 소식이 없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관련자들이 옛날에 과거의 진술을 지금 다 뒤집고 있다. 왜냐면 여권, 특히 청와대 같은 곳에서 백운규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 월성원전 수사팀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하면 내가 좀 피해 나갈 수 있겠다. 이미 구속되거나 기소된 공무원들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한수원 관계자들이나 백운규 전 장관이나 최희봉 산업정책비서관 아직 한 번도 소환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오리발 전략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서 지금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와 무관하게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지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윤 총장의 그
그 사퇴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여권의 압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두봉 지검장을 바꾸진 않았지만 그 압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자들이 오히려 지금 오리발을 내밀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벽에 가로막힌 부분이 있죠. 이거는 뭐 중간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맡고 있으니까, 그건 바로 울산 그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게 이제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인데,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겠다, 이런 방침은 세워놓고 있는데 아직 그것도 별 진전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기에 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등장하죠. 이 두 사람을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사법 처리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이거는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아마 일선 그 부장선에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어떻게 가로막고 있느냐 하는 것도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대략 좌초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나마 진전이 되고 있는 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그 다음에 대전지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은 이거는 현재 그냥 답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 이후에 그래도 조남관 총장 대행이 나름대로 윤석열 전 총장의 몫을 그래도 상당히 해내고 있다. 그런데 법무장관은 또 그걸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 내 분위기도 역시 추미애 시즌2다. 그러니까 뭐 그 윤석열 사단과 같은 그런 뭐 일종의 수사를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는가 하면, 박범계, 추미애 이런 사람 쪽에 있어서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적당히 그 권력과 타협하는 검사들, 이렇게 양분돼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